오케이 오케이 헤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짧게 5분간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 부흥이 모임 일요신문에서 발표했죠. 일요신문에서 유일하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안희박 김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정치 세력들을 제거해라, 이런 폭로성 기사였죠. 자, 드디어 보도될 게 드디어 보도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레임덕 현상에 들어갈 시기도 아닌데 이런 기사가 언론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신반의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재명 도지사를 3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않을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분 서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거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 경기도를 왜 찾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를 끝까지 외면할까? 그리고 젠틀제인이라는 카페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온라인상, SNS상에서 끊임없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우리는 원팀이다, 민주당원으로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재명이를 못마땅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런 친문, 그리고 친문을 추종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발설을 하고 공격하더라도 단 한마디도 우리는 민주당의 한 팀이고 우리는 모두가 민주당 안에서 구심점을 삼아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발언을 민주당 당원 신분이면서 민주당에서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박근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박근혜가 전지전능할 수도 없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지전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정치적 자문을 해주거나 그리고 어떤 브레인이 있겠죠. 그런 민주당 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캠프에 당시에 의원이나 지지자들이나 전문이나 학계에서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고 조언을 하겠죠.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측근 인사 이거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누구를 임명합니까? 당연히 정권을 장악한 그 정치 주도 세력 중에 인재를 발굴하고 그 정치와 뜻을 같이 하고 정치 철학을 같이 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정치 철학, 정치 목표, 공약 이런 걸 실천할 수 있는 그 일당, 그 무리들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측근 인사,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측근 인사였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개나라당 애들을 인사로 고용을 합니까? 법무부 장관에 노무현하고 궤를 달리하는 애를 한나라당에서 선발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거야. 당연히 노무현과 문재인과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측근 행사는 해야 되는 거야. 정치를 탈환하고 권력을 정치한 그 무리들이 상급과 전리품을 나눠 가지고 직책이나 어떤 장관급이라든가 어떤 자리를 다 독차지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것이 바로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고, 무슨 등용문처럼 탕평책처럼 한나라당에서도 선발하고 정치적인 색을 달리하는 반대정파에서 인재를 등용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측근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친문, 이 극문 세력들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냐.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드디어 일요신문에서 거의 폭로성 기사를 내놨다. 저는 이것을 SNS에서 이 신문 기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다들 예상은 했죠. 이 보이지 않는 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을까. 결국은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이 모임, 그리고 그 부흥이 모임을 구성하는 애들이 친문 계열의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이 조직들이 2012년부터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했고, 그 조직의 정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과정, 그리고 경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으로 입후보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현재도 활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부흥이 모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거나 어떤 자문을 얻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물론 내각이 좀 체계가 완성이 돼 있고 장관들로부터 조언을 얻기 때문에 부흥이 모임의 역할이 크게 감소되기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흥이 모임 국회의원들이 현재도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앞으로의 그 총선이라든가 향후 집권 20년 주창하면서 노렸던 장기 집권, 그러니까 순혈주의,
친문에서 대권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이런 논리 구조를 계속 형성해 가면서 아마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특히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정치 역학 구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나라당이 돌아가는 형상이라든가, 물론 뉴스를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 강요가 제시하는 거하고, 당내 친문 인사들, 친문 국회의원들이 정무적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이 친문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이런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정무적 판단을 문재인에게 제공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부엉이 모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정부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엉이 모임에 있던 국회의원이 이 일요신문과 기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작성했던 문서들, 메모들 이런 것들을 폭로를 했죠. 실로 놀라운 내용들이었죠. 이렇게 친문 세력들이 아무리 정치적 그런 적대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이런 소중한 자산들, 정치적 대권 후보들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쳐내려고 이렇게 살생부를 작성했을까?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우리 민주당 내에 우리 아군 세력들을 이렇게까지 없애려고 작당을 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좀 치밀합니다. 진짜 증오감이 좀 치오르고요. 이 똥파리 새끼들이 진정 같이 상중할 무리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운동권 하는데 운동권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발현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민주정부 또는 민주주의 진보 정권이 소중한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친열, 친노, 친문 이 순혈주의 정치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사법 살인이라든가 정치재판으로 다 제거를 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황당하고 적개심이 진짜 생길 정도입니다. 설마 했죠.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이재명이를 공격할 것인가. 그리고 근자에 이재명이가 무죄를 선고받으니까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가지고 이재명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 다분히 앞으로 이재명이가 정치 권력을 다시 유력한 대권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엉이 모임이라는 국회의원들이 현재 아직까지도 문재인 주변을 배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판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부터 부엉이 모임은 만들어졌는데 2017년부터 대선 전후에서 결국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이틀 후에도 모임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각 구성을 해야 되고 인선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죠. 나라의 정체라든가 정패청산의 문제, 그 다음에 인사를 누구를 선별할 것인가. 거기에 뭐 조국도 나오고 윤석열이도 나오고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공수처 설치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기원 정부 설립일을 뭐 1919년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거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 뭐 준비위원회 뭐였죠 그게? 대통령 준비 옛날에 그 사전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런 조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가 탄핵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국정 운영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엉이 모임이라든가 뭐 자문을 얻고 인사를 뭐 의견을 서로 제시를 했다고 해요. 이 부엉이 모임에서 이 문건이라든가 메모에서 제시한 그 의견을 보면은 자신들이 낸 인사권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다 실제적으로 인사로도 많이 반영이 돼서 인사권이 추천이 되고 하고 정책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부엉이 모임에서 제기했던 게 다 좋다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선 정권이니까 박근혜의 탄핵으로 갑자기 들어선 정권이니까 자문을 얻고 의견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엉이 모임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취임을 하고 6월 3일 날 모임을 가졌는데 6월 3일 날 그 작성된 문서에가 바로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겁니다. 물론 안희박김이 이 정치적으로 다 제거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재명만 남았습니다. 박원순이하고 2명. 그래서 이 이재명에 대한 가족 문제라든가 김무성 문제 이 공작이 6월 3일 날 이 메모가 작성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18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부선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의를 위하여 08 개정이 작동이 됐다고 이게 좀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엉이 모임 이 친문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 안에는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 거론된 인사가 경제부총리의 김진표를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김진표가 지금 현재 지금 차기 8월 내각 개각에 김진표가 경제부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뭐 의견도 있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 뭐 그다음에 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고 인선이 뭐 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진표가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된다, 처음 그 2017년 6월 3일 날 있었던 이 부엉이 모임에서 인선됐던 김진표 경제부총리설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진짜 삼성공화국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걱정도 듭니다. 자, 거기서 좋다 이겁니다. 아직 8월 개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시적절하게 이 일요신문에서 아마 폭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아니죠. 그 성범죄로 제거가 됐고, 이재명이는 가족 문제로, 그 다음에 김무성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위기에 처했죠. 이것이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민주당 내 정치인이면서도 친문들, 친노, 이 순혈주의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적들로 취급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적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모의들을 했다는 의혹이라는 것입니다. 메모가 있고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의혹도 아닌 거야. 실질적으로 논의가 됐다 이겁니다. 진짜 한숨이 나오고 엄청난 배신감이 있죠. 우리가 설마 했죠. 이런 친문들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영이 됐고, 이런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엉이 모임도 있고 이런 여러 라인을 통해서 인선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근데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거죠. 결정권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런 의견들, 아킬레스건을 제거해야 된다, 찾아가지고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건으로 보고가 됐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문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다, 알면서도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재명을 애면하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상잡놈입니다. 잡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 문건을 이재명 도의사가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재명이를 공격하는 친문 국회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이 부엉이 세력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배신을 하고 일요신문에 문건을 터뜨리거나 인터뷰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친문 국회의원이면서도 이때 부엉이 모임에서 이렇게 논의됐던 내용들을 이재명에게 언지를 주거나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재명에게 말하는 국회의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라인이라든가 어떤 정보통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도 이런 문건이라든가 이런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이런 음모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선거 시절부터, 당선 시절부터 주구장창 이재명 도지사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을 구심점으로 우리는 뭉쳐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 왜냐?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이미 작년이면 2년 전이죠. 집권 1년 차인 서슬퍼런 청와대 권력을 어떻게 이재명 도지사가 감당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백도 없고 세력도 없는 이재명이가 당연히 원팀 하나 민주당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너무나 친문 세력, 이 부엉이 모임들의 의견 제시가 잔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까딱하면 제거될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거기 내용에는 2020년 총선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있었죠. 신한국당을 TK로 고립시켜가지고 나머지에는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거 충분히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그리고 공수처라든가 이런 개혁 정책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런 적폐청산이라든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전략은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감히 문재인 이후에 대권 주자를 김경수를 세우기 위해서, 친문 주자를 세우기 위해서, 친문 주자 누굽니까? 김경수하고 김준표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박원순이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간 적대적이긴 아니니까 문재인에게 반기를 드는 이런 잠재적인 정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원순은 좀 더 지켜보자. 박원순은 좀 더 지켜보자. 그러나 경쟁력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친문에게 충성심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재명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위기 요소와 잠재적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킬레스건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 안의 배신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살벌한 것이긴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인격적 모독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부선이를 이용했다는 이런 의구심도, 그래서 지금 김부선이가 민주당 이 친문 세력들의 배후 세력을 깔고 이렇게 난동을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부선이가 이런 친문 부엉이 세력들, 국회의원들이 백과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의 배후 사주를 받고, 박주민이부터 해서 해경궁 이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한둘입니까? 이런 애들이 사주를 받고 김부선이가 이렇게 이재명이를 상대로 난동을 부르기 아닌가. 그리고 형 정신병원 관련 문제도, 이게 정치 싸움이 됐어요. 가족 간의 문제가. 이것이 아킬레스건이 이것을 활용한 겁니까? 이 친문 세력들, 부엉이 국회의원들이.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2심도, 그래서 제가 2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부엉이 세력들, 부엉이 국회의원들이 이 문재인 주변에 이렇게 암약하고 잠재해 있는 이상 2심 재판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아킬레스건을 찾아갖고 제거할 정도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충분히 2심에서, 항소심에서 정치재판으로 이재명이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좀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이런 부엉이 모임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면서도 쌩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를 안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을 밝히십시오. 우리는 하나다. 이재명이가 우리 민주당의 자산이다. 왜?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자산이다. 이재명이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왜 말 못해? 내 여자친구다. 왜 말을 못하냐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일요신문의 이 기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끝장을 보기 위해서,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이재명을 예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자,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보고 문재인 진짜 용서를 해야 될까요?